and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So then I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The answer is yes, but I cannot expand on that, right? Because I'm under confidentiality agreement with KNOC.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특히 주식시장도 굉장히 주목해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데 대왕고래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동해상의 광구. 자, 여기를 좀 시추한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곳에 이 광구에 다량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 이 가능성을 제기한 분석을 통해 제기한 그 회사의 설립자가 오늘 한국을 찾은 겁니다. 자, 화면을 볼까요? 그 회사 얘기 좀 해보죠. 액트지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액트지오는 이 설립자 비토로 아브레오, 뭐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 그러죠. 2016년 설립했고요.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그러니까 이런 깊숙한 바다에 자원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찾아내고 분석하는 기업이라고 그러죠. 뭐 보니까 이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등 다수의 프로젝트 평가를 했다. 그리고 30년 경력, 뭐 권위자로 알려졌다. 근데 여기 보면 집이 나와 있잖아요. 집. 이게 본인 집을 알려줬는데 지금 이 회사의 본사 주소가 이 집으로 돼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좀 나왔는데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정부하고 석유공사가 관계 뭐 기관이잖아요. 뭐 설명을 좀 내놨어요. 이 회사에 관해서 그리고 이 설립자에 대해서. 액트지오라는 회사 규모는 좀 작지만 뭐 전문가 보유 숫자는 제일 많다.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석유공사는요. 해당 회사는 전문가들이 아브레오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특히 뭐 야권을 중심으로 약간의 뭔가 이렇게 눈초리를 살짝 이렇게 올리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권에서. 근데 기대를 하면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제가 그동안 나오긴 했어요.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먼저 야당이 이 석유가 나오는 것을 예.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도 아니 우리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 하지만 야당의 역할이 뭡니까?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예. 의문이 드는 게 예. 일단 이분이 회사라고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예. 휴스턴에 있는 가정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월세 $7,000더라고요. 가정집 치고는 비교적 비싼 월세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계적인 권위자가 어떤 회사의 주소로 가정집을 표기한다? 이거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요. 외부 계약직이 5명이 있는데 예. 이 중 3명이 박사, 2명이 석사입니다. 예. 정직은 1명 있다 그래요. 또 업계에서 물어보면 물론 이게 프로젝트식으로 그때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엑슨모빌이나 당장 우리나라 뭐 S오일이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을 보유하는 게 세계적인 기업의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매출이 연평균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3,8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70억으로 급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출이 연평균 3,800만 원에서 70억이라는 것은 너무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늘어난 예. 것은 대한민국과의 계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분이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는데 예. 물론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알겠지만 그건 알려졌어요. 이 권위자라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뭔가 이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지금 이 아브레오 창업자 지금 뭐 회사의 고문으로 좀 뭐 직책은 맞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모레 기자회견을 일단 예정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뭐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요.
정부 관계자가 지금 이 회사에 관해서 설명을 좀 최근에 내놨거든요. 그 내용은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업체 자체가 이제 지질 전문 부티크라고 해서 예. 전체 규모는 1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규모가 작습니다. 특히 이 회사를 설립한 비토르 박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작년 2월에 전문 기업에 의뢰를 한 거고요. 1차 결과를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받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또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재검증 절차를 거쳐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강성필 부위원장이 제기한 약간 의문 제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제가 한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미국 어떻게 보면 US 월드 앤 리포트에서 인정하는 14위에 올라 있는 라이스 대학교의 겸임 교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휴스턴에 있고 실제 대학교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덱과 이 사업장도 휴스턴에 있는 걸 보면은 일치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좀 전에 이제 통상산업부의 그 차관이 말씀하셨고 예. 그와 같은 내용을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 이분이 전 세계적 석학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누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인지를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공대의 교수로 있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 뭐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게 바로 민생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달에 가는 걸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견제도 하되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한 것이 맞는 것이지 집이 뭐 휴스턴에 있는데 $7,000내 월세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동해, 그러니까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 뭐 엄청난 규모의 그 배럴에 석유와 가스전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추 계획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지금 이 회사, 액트지오 회사가 얼마 전까지 막 먹통이 됐답니다. 너무 접속이 많아서 지금은 뭐 개통이 돼서 다시 잘 볼 수 있다는데 뭐 이 정도까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상당히 시각이 달라요. 정치권 역시 여야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또는 다른 각도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전문 기관이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과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20% 확률이니까 1,000억씩 들여서 5번을 뚫으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사실은 이런 시추, 자원을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요.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저렇게를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정치권은 사실 그런 건 안 따지죠. 그리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봤는데 여기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포항 앞바다 영일만 이 뭐 석유 가스전이잖아요. 여야 반응이 일단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국정 지지율 부진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조정훈 의원 이게 좀 시차는 있지만 어제 얘기한 건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요.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이 뭘 해도 같은 비판할 겁니다.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국 대표 박정희 정부 시절 얘기를 딱 꺼내면서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식의 국정 전환쇼 할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이거 과도한 비판입니다. 이거 자꾸 국면 전환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좀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서고 있죠. 이런 가운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약간 음모론 비슷한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을 이 비판하고 싶은 거야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하겠지만 좀 비판을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거는 뭐 좀 이게 약간 천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뭐 국면 전환용 아니냐, 그리고 약간의 약간 음모론 비슷한 내용까지 살짝 얘기하신 분이 있네요, 지금요. 일단 뭐 국명 전환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6월 1일 날, 6월 2일 날, 6월 3일 날 보수 언론에서 사설로 야, 이 현 정권 국정 운영 지지율 너무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예를 들어 공격을 해댔습니까? 뭐 하는 거냐,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죠. 또 하나가 이 천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올 초에 강연했다는 건데 5월 16일 날 그걸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이 얘기하면 다 사실이 되네? 용산시대. 용산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2,000명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천공이 얘기하면 현실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천공의 예언에 대한 예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알았던 거 아니야? 말씀하신 건 작년 2월에 용역을 줘서 연말에 받았다는 거고 연말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국내 전문가들한테 5개월 동안 검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안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면 상관없습니다만 천공이 했던 이야기들 자체가 현실이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더 크게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시추를 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잠재적으로 자원량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만 나왔는데 그걸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당에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되는 거죠. 가장 허탈한 게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을 갖는 상황과 아닌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자막 나가잖아요. 대왕고래 석유 뿜을까. 그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여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데 기대하는 쪽과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약간 문제 제기까지는 하지만 약간의 의혹의 실을 보내는 뭐 이렇게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가 당협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면 전환용이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약간 살짝 섞어서 얘기하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요 탐사 작업이 언제 시작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2월 4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한석유공사가 이 6-1광구 지역에 석유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강권을 확보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22년 4월 5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안 끝났을 때입니다. 이때 노르웨이 쉐어워터 지오 서비스라는 회사와 이 지진파 3D 탐사, 지금 이제 여기 지오액트사에서 분석한 이 자료, 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 계약을 2022년 4월 5일에 대한석유공사가 노르웨이 이 회사와 체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이 액트지오라는 이 회사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 20%라는 확률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꽤 시간이 걸렸고 몇 단계를 거쳐서 왔네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의 반응이 너무 재밌는 게 민주당 정부 때 대한석유공사에서 이거를 이미 시작을 했던 거예요. 킥오프를 했고. 시작점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른다는 게 더 약간 충격적이고 지금 뭐 천공 얘기를 하는데 천공보다 훨씬 빨리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강권을 20년 2월 4일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사로 그냥 6-1광구 석유 이렇게 구글링만 해보셔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분들이 구글링조차 한번 안 해보고 천공 유튜브는 열심히 보시는데 아니 그냥 구글링 하시면 문재인 정부 때 대한석유공사가 이 6-1광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 사자방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예. 근데 그 리튬 광산 지금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리튬 광산 잘못 샀다고 얼마나 많이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통원해서 비판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예. 지금 리튬 광산 전기차 시대 오게 돼서 이 희소 자원으로서 리튬 광산 확보한 게 큰 저기를 얻었던 걸 생각을 하면 예. 저도 20%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주식시장 날뛰고 변호사 입장에서 사기 사건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그 점은 되게 걱정스럽긴 하지만 예. 정말 이렇게 뭐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일이고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었던 예. 그런 일이니만큼 정말 국익을 같이 한번 응원해주면서 석유가 나오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7일입니다. 모레 이 아브레우 박사 이 설립자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작업이 진행되겠죠. 실제 뭔가가 나타나는 건지 아닌지 이걸 뭐 또 정치권도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지켜볼 겁니다. 지금요. 자, 첫 번째 이슈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좀 전해드렸고요.